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66세 아버지의 혈압이 운동도 약도 늘리지 않고 단지 아침 첫 잔만 바꿨는데 눈에 띄게 안정됐다는 실화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벌컥벌컥 마시던 아버지가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바꾸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아침의 어지럼과 두근거림이 사라지고 집에서 재는 혈압 수치가 더 이상 출렁이지 않더라고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혈압 안정 루틴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어요. 특히 아침마다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밤새 우리는 숨을 쉬고 땀을 아주 조금 흘리면서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아침에 몸은 말 그대로 마른 스펀지 같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카페인과 진한 맛으로 자극부터 하면 심장과 혈관이 깜짝 놀라는 거죠. 실제로 잠들기 전과 기상 직후의 체중을 재어보면 보통 500g에서 1kg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바로 밤사이 빠진 수분의 무게입니다. 이 상태에서 차가운 커피나 진한 차를 마시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어요. 반대로 미지근한 물을 한 컵 천천히 호흡과 함께 드시면 교감신경의 급가동을 누그러뜨리고 딱딱하게 졸렸던 혈관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이것이 아침 한 잔의 힘이에요. 용산구에 사시는 63세 이모님의 실제 경험담도 들려드릴 겸 이모님은 새벽마다 깨서 입안이 바싹 말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계단 첫발이 불안했다고 하셨어요.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니까 한 번에 큰 컵으로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렇게 몰아 마신 날은 오히려 속이 출렁거리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서 오전 내내 컨디션이 무너졌대요. 그래서 방식을 바꾸셨어요. 기상 직후 침대 옆 미지근한 물 200ml를 5분에 걸쳐 천천히 3번의 긴 날숨과 함께 마시기 시작했어요. 20분 뒤 가벼운 아침 식사와 약을 복용하고 산책 나가기 직전에 100ml만 폿해서 목과 입안을 적신 거예요. 단지 이 리듬으로 바꾸자 아침 어지럼이 사라지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도 무릎과 호흡이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양을 늘린 게 아니라 타이밍과 속도를 바꾼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침 물 한 잔이 혈압에 도움이 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리듬에 있어요. 밤새 줄었던 혈액의 수분 비율이 서서히 회복되면 심장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덜 급하게 뛸 수 있거든요. 미지근한 온도는 위와 장에 부담을 덜 주고 갑자기 위를 차갑게 식히거나 뜨겁게 데우지 않기 때문에 복부 혈류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줍니다. 특히 아침에 혈압이 출렁이는 분들은 자극적인 첫 액체를 멀리하고 물로 신호를 보내 오늘은 천천히 시작합니다 라고 몸에 알려주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자주 그리고 호흡과 함께 마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신부전이나 만성 콩팥병처럼 의사에게서 수분 제한을 들은 분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의 지시를 우선해야 하고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시간과 화장실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물을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마시면 속이 부대끼고 드물게는 저나트륨, 혈증 같은 문제를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 한 잔은 150에서 250ml 사이로 호흡을 길게 하면서 3분에서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는 방식을 권합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몸의 신호예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배가 더부룩하면 속도를 낮추고 양을 줄여보세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커피는 평생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커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타이밍과 파탕이 문제였어요. 첫 한 잔은 물로. 커피는 아침 식사 이후에 천천히 즐기세요. 공복에 진한 카페인은 혈압과 심박을 갑자기 끌어올리고 위산 분비를 자극하기 쉽습니다. 식사 후에 커피는 속을 편하게 만들고 하루 리듬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가능하다면 점심 이후에 카페인은 줄여 밤의 수면 질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아침 첫 잔을 물로 바꾸는 순간 커피는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66세 아버지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아버지는 첫날부터 모든 걸 바꾸지 않았어요. 침대 옆 물컵과 산책 전 한 모금, 점심 전후 한 모금, 그리고 저녁 시간에 미지근한 차로 마무리하는 작은 루틴만 지켰거든요. 일주일 뒤 집에서 측정한 아침 혈압의 최고치가 낮아졌고 하루 전체의 변동폭이 줄었습니다. 특별히 힘든 걸 한 게 아닌데 몸이 조용해졌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침 한 잔의 가치입니다. 몸은 작은 습관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요. 이번에는 얼마나 언제 어떻게를 더 구체적으로 잡아드릴게요.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에게 하루 총 수분 섭취의 범위는 1.2리터에서
1.8리터 사이에 자리합니다. 체구가 작거나 심장,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낮게 활동량이 많거나 더운 날씨에는 조금 더 높게 조정하죠. 하지만 숫자만 외우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컵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200ml짜리 작은 컵으로 6잔에서 9잔. 이 범위 안에서 내 생활과 약 복용 시간에 맞춰 배분하면 돼요. 갈증을 기다리지 말고 작은 컵으로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침 루틴은 이렇게 설계해보세요. 기상 즉시 미지근한 물 200ml를 3분에서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십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약을 드시는 분은 약 복용 지침에 맞춰 물을 소량 더해요. 산책이나 가벼운 체조를 나가기 10분 전에는 100ml 정도만 보태어 목과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세요. 돌아와서는 땀의 양에 따라 100ml에서 200ml 사이로 보충하고 점심 전후에 각각 150ml씩 오후엔 차 한 잔 분량으로 마시면 하루 루틴이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저녁에는 잠들기 2시간 전까지만 소량으로 마무리해 야간류를 줄여보세요. 물의 온도와 속도는 위와 혈관의 놀람을 줄이는 핵심이에요.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액체는 위를 자극하고 폭부 혈류를 급격히 바꿀 수 있어요. 미지근한 온도가 무난합니다. 한 번에 들이키지 말고 입안에 잠깐 머금었다가 천천히 넘기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술을 살짝 오므려 길게 내쉬는 호흡과 함께 마시면 심박이 안정됩니다. 목과 입안이 건조할 때는 큰 한 잔보다 두세 모금씩 자주가 나아요. 작은 모금이 점막을 더 자주 적셔주기 때문이에요. 어떤 물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깔끔한 수돗물이나 정수된 물이면 충분합니다. 미네랄 워터를 특별히 고를 필요는 없고 스포츠 음료는 땀을 많이 쏟는 장시간의 땀 흘림이 아닌 이상 일상 수분 보충엔 오히려 과당과 나트륨이 과할 수 있어요. 허브티나 보리차, 대추차처럼 달지 않고 카페인이 적은 따뜻한 차는 훌륭한 보조수단이에요. 단맛이 강한 음료는 잠깐 기분을 올려도 콧 갈증을 부르고 혈당을 출렁이게 하니 평소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압이 떨어지나요? 라는 질문도 많아요. 물 자체가 혈압을 직접 낮추는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탈수 상태가 심해지면 몸은 혈압을 유지하려고 교감신경을 끌어올리고 혈관을 조이게 돼요. 그러니 적절한 수분은 몸이 불필요하게 긴장하지 않도록 도와줘요. 결국 이 게임은 수분과 염분의 균형 게임입니다. 국물과 젓갈. 가공식품으로 염분을 많이 드신 날엔 다음날 물과 채소의 비중을 살짝 올려 균형을 맞추세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물 루틴을 유지하면서 염분 섭취를 줄이는 식탁과 가벼운 걷기를 함께 붙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조합이에요.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은 타이밍을 더 세심하게 잡아야 해요. 이뇨제는 오전에 복용하는 게 야간류를 줄이는 데 유리하고 약을 복용할 때는 작은 컵으로 충분히 넘길 수 있는 만큼만 마셔요. 위산억제제나 갑상선 약처럼 공복 복용이 필요한 약은 약 지침에 맞춰 물을 사용하시고 그 이후에 첫 한 잔을 조금 뒤로 미루면 속이 편할 수 있어요. 복용하는 약이 많다면 아침물 200 산책 전 팩 점심 전후 150씩 저녁 전 150 같은 개인 시간표를 만들어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시간표가 있으면 몸도 마음도 편해져요. 수분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소변색입니다. 곡물차처럼 진한 노랑은 부족 신호일 수 있고 물처럼 맑다면 과도할 수 있어요. 스트로색 즉 연한 노랑을 목표로 하세요. 아침 첫 소변은 밤사이 농축돼 진하게 보일 수 있으니 두 번째 소변부터 참고하시는 게 더 정확해요. 손 등 피부를 살짝 잡아당겼다 놓았을 때 늦게 돌아오거나 입술이 자주 갈라지거나 오후에 쉽게 두통이 오면 수분을 조금만 더 보태보세요. 반대로 손과 발이 쉽게 붓고 숨이 차다면 수분과 염분 약 복용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계절과 환경에 맞춘 응용도 중요해요. 더운 날엔 땀과 함께 나트륨도 빠져나가므로 맹물만 계속 마시면 속이 메스껍고 힘이 빠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소량의 소금이 들어간 맑은 국이나 묽은 미음, 물에 희석한 저당 스포츠 음료를 작은 컵으로 함께 쓰는 게 나아요. 반대로 추운 날엔 갈증이 잘 느껴지지 않으니 알람을 걸어 작은 컵으로 자주 마시는 습관이 중요하고 미지근한 온도로 위를 편안하게 지키세요. 대중교통 이동이 긴 날엔 출발 30분 전 작은 컵 한 번 도착 후 작은 컵 한 번으로 나눠 불편을 줄여보세요. 이제 하루 사용 설명서처럼 시간표로 묶어드릴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창문을 살짝 열어 공기를 느끼고 이불 속에서 발목과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말초 혈류를 깨우세요. 침대 옆 미지근한 물 200ml를 집어들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술을 오므려 길게 내쉬는 호흡과 함께 3분에서 5분 동안 천천히 마십니다. 이때 허리는 곧게 세우고 어깨를 귀에서 멀리 내리면 심장이 편해져요. 20분 뒤 가벼운 아침 식사와 약 복용을 하고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에 나서기 10분 전 작은 컵으로 100ml만 포태. 목과 점막을 적셔요. 밖에서는 처음 5분은 천천히 걷다가 햇살이 몸을 감싸는 느낌이 오면 보통 속도로 전환하세요. 오전 업무나 집안일을 시작할 때 책상 옆 또는 싱크대 옆에 작은 컵을 둬요.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매 시간 시계를 볼 때마다 두세 모금만. 점심 식사 10분 전 작은 컵으로 150ml, 식사 후 30분 뒤 다시 150ml를 권합니다. 오후에는 졸음이 올라오기 쉬우니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수분과 리듬을 동시에 챙기세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점심 이후에는 줄이는 것이 밤의 수면과 다음날 아침 혈압 리듬에 유리해요. 외출이 길어질 때는 작은 보트를 활용해 보세요. 300ml 남짓한 가벼운 병을 들고 신호 대기나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동안 두 모금씩. 화장실 접근성이 걱정되면 장소가 바뀔 때마다 한두 모금만. 도착 후 작은 컵 한 번. 수분은 한 번의 해결이 아니라 여러 번 나눠 해결이 정답이에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엔 실내 활동으로 바꾸고, 실내가 건조하다면 짧은 환기와 함께 두세 모금 더해 점막을 지키세요. 저녁은 과식하지 말고 소금이 많은 국물과 찌개의 양을 절반으로 줄여 다음날의 붓기와 혈압 출렁임을 예방합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돌며 호흡을 길게 하세요. 잠들기 2시간 전까지만 입을 적시는 정도로 소량의 물을 마시고, 그 이후에는 수면을 위해 컵을 내려놓는 게 좋아요. 밤중에 자주 깨서 물을 찾는다면 낮 동안의 분배가 잘 됐는지, 저녁에 짠 음식이 과하지 않았는지부터 점검해 보세요. 꼭 기억할 안전 신호도 알려드릴게요. 물을 마신 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거나 갑자기 숨이 차고 팔다리가 붓는다면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신부전, 신장 질환 등으로 수분 제한을 들으신 분은 이 루틴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되고 담당 의사와의 계획을 우선해야 해요. 반대로 오후마다 두통이 잦고 소변색이 짙은 노랑으로 계속 나온다면 작은 컵 한두 번을 생활 속에 더 얹어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많이가 아니라 적절히 알맞은 시간에 편안하게예요. 혈압과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아침 시간대는 하루 중 혈압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이에요. 이를 아침 혈압 서지라고 부르는데, 잠에서 깨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하지만 탈수 상태가 겹치면 이 현상이 더욱 심해져요. 혈액이 끈끈해지면서 심장이 더 힘들게 펌프질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상 직후의 수분 보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에 물 한 컵을 마신 그룹과 마시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물을 마신 그룹에서 혈압 상승폭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고혈압 환자들에게서 그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혈관의 유연성이에요.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면 혈관벽이 더 유연해져서 혈압 변동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어요. 반대로 탈수 상태에서는 혈관이 경직되면서 작은 자극에도 혈압이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게 돼요. 수분과 염분의 균형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예요. 우리 몸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에서 나트륨을 희석하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보유하려고 해요. 이 과정에서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마실 때도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염분 섭취와의 균형을 맞춰야 해요. 국물 요리를 많이 드신 날에는 다음날 물을 조금 더 마시고, 싱거운 음식 위주로 드시면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돼요. 개인차도 고려해야 해요. 어떤 분들은 물을 조금만 마셔도 쉽게 붓고, 어떤 분들은 많이 마셔도 괜찮아요. 이는 신장 기능, 심장 기능, 호르몬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공식보다는 내 몸의 반응을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호르몬 변화에 따라 수분 보유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생리주기나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몸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더욱 세심하게 몸의 신호를 관찰하면서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필요해요. 약물 복용과 관련해서도 추가로 설명드릴 겸 혈압약 중에서도 AC 억제제나 ARB 계열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충분한 수분 섭취가 약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반면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약물 작용으로 인해 수분과 전해질이 더 많이 빠져나가므로 적절한 포충이 중요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거예요. 특히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수분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임의로 물 섭취를 늘리시면 안 돼요.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약물과 수분 섭취의 타이밍이에요. 예를 들어 아침에 혈압약을 드실 때 물 한 컵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먼저 순수한 물로 몸을 깨우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약물이 더 잘 흡수되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거든요.
계절별 관리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름철에는 에어컨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지기 쉬워요. 이때는 물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실내 습도도 함께 관리하는 게 좋아요.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탈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해 실내가 더 건조해지고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수분도 보충할 수 있어요. 운동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하기 전으로는 수분 보충이 더욱 중요해지죠. 운동 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운동 후에는 땀으로 잃은 수분을 보충해야 해요. 특히 아침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 30분 전에 물 한 컵을 마시고 운동 중간중간에도 소량씩 수분을 보충하는 게 좋아요. 운동 후에는 땀의 양에 따라 적절히 보충하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나눠서 마시는 게 흡수에 더 유리해요. 스트레스와 수분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 분비가 변하면서 수분 균형도 깨질 수 있어요. 특히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신장에서 나트륨을 더 많이 재흡수하게 되어 혈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는 평소보다 수분 섭취에 더 신경 쓰는 게 좋아요. 또한 명상이나 깊은 호흡과 함께 물을 천천히 마시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돼요. 수면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잠들기 직전에 많이 마시면 야간뇨 때문에 잠을 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대의 수분 섭취는 조금 더 조절하는 게 필요해요. 보통 잠들기 2시간 전까지는 필요한 만큼 마시고 그 이후에는 입만 적시는 정도로 줄이는 게 좋아요. 만약 밤에 목이 마르다면 얼음 조각을 입에 물고 있거나 입안을 물로 헹구는 정도로 해결하는 게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식사와의 관계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사 30분 전까지는 수분 섭취를 마치고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마시는 게 좋아요. 특히 치매 예방 차원에서도 적절한 수분 섭취가 중요해요. 뇌의 혈류가 원활해야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잘 되고 노폐물 제거도 효율적으로 이뤄지거든요. 사회적 활동과의 연관성도 생각해봐야 해요. 충분한 수분 섭취로 컨디션이 좋아지면 외출이나 사회활동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어요. 반대로 탈수로 인해 피로감이 증가하면 집에만 있게 되고 이는 우울증이나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물 마시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역할도 중요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수분 섭취를 잊기 쉬우니까 가족들이 관심을 갖고 챙겨드리는 게 필요해요.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릴 때 물은 잘 드시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알람을 설정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한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가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갈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거나 물을 마시는 것을 잊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규칙적인 시간에 물을 권하거나 음료를 보기 쉬운 곳에 두는 것이 도움이 돼요. 용산구 63세 이모님의 마무리 변화도 공유할게요. 이모님은 침대 옆 물컵 산책 전 한 모금, 점심 전후 작은 컵, 오후 따뜻한 차 한 잔, 저녁 2시간 전까지만 소량이라는 5개의 고리를 매일 같은 순서로 반복했어요. 2달이 지나자 아침에 묵직함, 오후에 무력감, 밤에 뒤척임이 모두 줄었습니다. 혈압 수치는 하루를 통틀어 더 조용해졌고 몸이 살살 움직여준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리듬이 잡혔어요. 대단한 비결이 아니라 작은 한 잔의 시간표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66세 아버지의 경우에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세요. 아침 어지럼증은 거의 사라졌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무엇보다 혈압 약을 먹어도 조절이 잘 안 되던 상황에서 이제는 수치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특별한 도구나 비싼 제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침대 옆에 물컵 하나만 준비하시면 돼요.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 주에는 양과 타이밍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아침에 물 한 컵 마시는 것만 기억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자연스럽게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깜빡하거나 양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훨씬 중요해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